최근 사도 광산과 관련된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관련 회의에서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되면서 일본 현지까지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계속해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2023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발을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미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한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NHK가 지난 28일 문화심의회 회의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담당자가 한국 측은 벌써 강한 경계의 눈을 가지고 사도권을 주시하고 있다며 에도 시대로 좁혔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한국의 반응, 대응에 대해 우려를 보였습니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문화청은 추천 결정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문화청은 문부과학성 산하입니다. NHK는 문화청의 이러한 이례적인 주석을 단 배경에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전쟁 중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문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항의할 것을 외무성이 우려한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내년 2월 1일까지 제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청이 이례적으로 주석을 달아 등재를 위해 추전될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절차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항의한 상황입니다. 28일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주한 일본 대사관의 추조가즈오 공보문화원장을 초치했습니다. 견 국장은 한 달 전에도 사도광산 문제로 추조원장을 불러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앞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사도광산 등재가 이뤄질 경우 군함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은 군함도 등재 시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을 향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세에 힘입어 일본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일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원죄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게 원죄라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지적과 관련 위안부 문제는 사상 유례 없는 전시 여성인권 유린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주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실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안부 합의 및 화해치유재단 자녀 기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화해치유재단에서 활용하고 남은 기금,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 기금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했을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피해를 준 당사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며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 원이 지급됐고 자녀기금 56억 원가량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이가 유출되므로 한국의 반발과 보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센 상황이다.
같은 안건에서 사과와 철회를 반복하는 정부는 일본인으로서 신사적이지 못하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과 후 이어지는 지금과 같은 행보는 당시 진정성이 매우 결여된 거짓된 사과였음을 증명한 꼴이라며 일본 정부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역사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증오는 잔재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했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의 일에 대해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것으로 20세기의 일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린 약속을 지켰으며 조사한 결과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조사 결과가 불만이라면 증거로 반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를 더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무슨 문제라도 외교 관계가 최악이라고 불린다고 현 상황에서 일본이 곤란해할 거라 생각하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최악의 관계인 지금이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지한다. 네, 그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쟁 말기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자발 지원에 의한 것으로 계약에 근거합니다만 근로 환경이 가혹한 것은 일의 성질상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한국이 한일 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문제를 만들면 만들수록 추후 협상에 유리해진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그것이 통용된 것은 옛말이다. 협상 지향도 없는 상황에서의 문제 만들기로 협상이 더 멀어질 뿐이다. 우리도 적당히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징용공 소송을 꺼내 그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자칭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애초에 해결된 이야기를 설명할 의무가 어디 있어. 그건 전혀 말씀 안 하시네요. 염려되는 것은 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도 말이야. 당시의 임금이라든가 일본인과 한반도로부터의 노동자와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은 확실히 증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기도 하고 담배를 배급하기도 하고 일본 정부도 너무 관대했다. 내년에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도 필요 없네요. 예전 같으면 동조하는 일본인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역사를 배우라고 해서 역사를 배운 결과 그들의 주장에 사실무근임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말았습니다. 2015년 시점에서 일단락지었더라면 이기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기록으로 남길 만한 역사도 없고 기록으로 남길 능력도 없어 종주국 중국이나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는 그의 나라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란 1급 자료를 통한 검증을 감내한 것이라는 상식은 없겠지요. 일본의 자료 등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대체 무엇을 역사적 사실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